안녕하십니까. 나나스쿨의 나나선생님입니다. 오늘은 6학년 도덕 수업을 할 거고요. 도덕 수업 1단원 1차시를 나가 볼 거예요. 1단원 제목은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1차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단원 알아보기. 1단원이 어떤 단원인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물음이라는 글을 읽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글을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단원 이렇게 크게 보이죠? 1단원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단원명 밑에 글이 써져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려는 생활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잘하고 있나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공부해 봅시다. 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내가 자주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단원이죠. 그러면 무엇을 공부할지 알아봅시다. 자주적인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적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 봅시다. 세 번째로 자주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길러봅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단원을 한꺼번에 설명해 보자면 자주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본다고 보면 되겠죠? 네, 이제 우리는 자주적인 생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적인 생활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자주적인 생활을 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이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물음을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생활 속 이야기이고요. 어떤 물음을 읽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음. 긴 듯 짧은 듯 어느덧 6해째. 몸도 자랐고 마음도 커졌다. 1학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했나? 그때 나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나? 이제 6학년이 됐나? 나는 지금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꿈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 하는가?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네, 이런 글이었어요. 이제 어떤 물음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긴 듯 짧은 듯 어느덧 6해째 몸도 자랐고 마음도 커졌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건 어떤 걸 표현하냐면 6해째니까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거를 생각하는 거죠. 몸도 자랐죠. 여러분 키도 크고 몸무게도 커졌고 그리고 마음도 커졌겠죠. 1학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했나요?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되었죠.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려 하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많은 것을 묻고 있죠? 이제 우리는 위 물음들을 보고 각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위 물음들에 답하며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음에 답해 봅시다. 다 답해 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위 물음들을 보고 일단 여러 가지 대답을 했어요. 물론 선생님은 이제 학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만약에 6학년이 된 학생이었다면 뭐 이랬겠다 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 물음들을 답하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쵸? 뭐 여러 가지 자신의 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어떤 물음이라는 글을 읽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물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활 모습을 생각해보고 자주적인 생활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여러분 친구들이나 함께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물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체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스스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켜야 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숙제,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항상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얘 빨리 숙제해라 해야지 숙제를 하나요? 여러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 힘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숙제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다 푸나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랑 도와서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을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고르고 있었어요. 파란색 펜이 있었고 빨간색 펜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파란색 펜을 사고 싶었는데 친구는 빨간색 펜을 사고 싶대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빨간색 펜을 사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파란색 펜을 사나요? 이건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더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별 다른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하나요? 아니면 새롭게 보다 나은 방법으로 하나요? 네, 다 물으면 답해 보았나요?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적인지 알 수 있는 테스트였는데요. 얼마나 자주적인지 여러분이 알았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스스로 해야 하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야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해야 하고요. 새롭게 보다 나은 방법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자주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물음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자주적으로 생활하는 걸까요? 그리고 자주적인 생활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다 물음에 답해 보았나요? 이제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자주적으로 생활하는 것일까요?에 대한 물음의 답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고 여러분이 직접 뭔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주적인 생활은 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자주적인 생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지금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겠죠?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또는 뭐 다른 분들과 함께 살거나 근데 이제 크면 여러분이 혼자 살게 될 수도 있고 독립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커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 숙제나 물론 커서는 거의 숙제가 없어요. 대신 일이 있겠죠? 일을 누가 도와줄까요? 물론 도와줄 수 있지만 거의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고 크면 그만큼 여러분이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걸 미리 익혀두었다면 그럴 때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엄마가 옷 입는 거 도와주고 이빨 닦는 거 도와주고 밥 먹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 그게 자주적인 생활이 쉽게 될 순 없겠죠? 이제 그러면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스스로를 잘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자주적인 생활을 하는 친구한테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보세요. 빨간 펜으로 해도 좋고요. 연필로 해도 좋습니다. 다 해보았나요? 은하는 자주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나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하를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지윤이는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죠. 좋은 물건이나 옷이 없으면 친구들이 나랑 놀지 않을까봐 불안하다고 하고 있죠. 친구들은 옷이나 물건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신경 쓰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윤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혜연이는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있는 친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훗날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가 된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자신의 꿈을 위해 나가는 그런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민석이는 지금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죠.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용기를 갖고 있죠. 창수는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우면 안 돼요. 용기를 가지세요. 자,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를 찾고 그 특징 이야기해 보았고요. 자신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친구를 찾고 그 특징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까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물음을 답해 보세요. 다 해보았나요?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까닭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아껴야 하지만 자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누구한테만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결정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을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이거 실제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글은 책으로 나온 겁니다. 이 책이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물론 책의 일부분만 지금 따서 읽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 마거리 와이즈 브라운. 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비가 모든 걸 촉촉이 적신다는 거야.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빗소리를 내고 빗물로 모든 것을 반짝이게 하고 비는 아무런 맛도 나지 않고 아무런 색깔도 없어. 하지만 비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은 비가 모든 걸 촉촉히 적신다는 거야. 너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너는 바로 너라는 거야. 예전에 너는 아기였고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은 어린이고 앞으로 더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건 틀림없어. 하지만 너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라는 거야. 네, 요런 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아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글이에요. 자, 그러면 요 남자애가 한 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습과 생각이 달라지지만 각자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잘하고 또 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사실이란 글을 읽었잖아요. 이제 여러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사실이란 글을 읽어봤잖아요. 이제 여기 시를 써볼 건데 사실 시라기는 좀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책의 한 일부분을 여러분 글로 바꿔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 해보았나요? 자, 여기 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것이야.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글이 써져 있겠죠? 선생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유튜브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선생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선생님은 바로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6학년 도덕 1단원 1차시 수업 해보았는데요.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